60대, 이제 남들 속도에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마음 한편이 무겁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이런 고민이에요. 나는 이제 60이 넘었는데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친구들은 다들 손주도 보고 여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이라고 해서 선뜻 용기가 안 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환갑이 넘고 나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이제 늦은 건가? 다들 뭔가 하고 있는데 나만 뒤처진 건가?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할까? 왜 우리는 늘 늦었다고 느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속도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편하게 들으세요. 오늘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급한지. 사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누가 정해준 시간표죠? 20살이 되면 대학에 가야 하고, 20대 후반이면 결혼을 해야 하고, 30대 초반이면 아이를 낳아야 하고, 40대면 집을 사야 하고, 50대면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하고, 60대면 은퇴를 해야 하고, 70대면 손주를 봐야 한다. 이게 우리가 평생 들어온 시간표예요. 마치 정해진 답안지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표를 따라가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맞죠? 어떤 분은 그 시간표를 다 지키면서 살아오셨을 거고, 어떤 분은 중간중간 어긋나면서도 따라잡으려고 애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시간표를 다 지키면서 살아온 분들도 지금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다 해야 할 걸 다 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결혼도 했고 애들도 키웠고 집도 샀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남이 정해준 시간표를 따라 살았지,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평생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너 몇 살이야? 너 결혼했어? 애는 몇이야? 집은 샀어? 다 남들 기준의 질문이에요. 남들이 궁금한 것들이죠. 근데 정작 이런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는 뭐가 좋아? 너는 뭘 하고 싶어? 너는 어떤 속도로 살고 싶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회사도, 심지어 배우자도. 그러다 보니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게 됐어요. 그냥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어요. 남들 속도에 맞춰서 달렸어요. 숨이 차도 쉬지 못하고 계속 달렸어요.
그렇게 6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이 넘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뭘 하고 싶었던 걸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었던 걸까? 그때 우리는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친구들은 다들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조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천천히 내쉬고요.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생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사회가, 문화가, 관습이 그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답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결혼하고 어떤 사람은 40대에 결혼해요. 어떤 사람은 30대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70대에 성공해요. 누가 더 옳은 겁니까? 없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장미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미는 5월에 피고 어떤 장미는 6월에 펴요. 그럼 6월에 핀 장미가 못난 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피는 시기가 다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일찍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늦게 꽃을 피워요. 중요한 건 언제 피느냐가 아니라 자기만의 꽃을 피우느냐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남과 비교하게 됐을까요? 사실 비교라는 건 본능적인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면서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뭘 비교하느냐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키는 비교할 수 있어요. 누가 더 크고 작은지. 돈도 비교할 수 있어요. 누가 더 많고 적은지. 학벌도 비교할 수 있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런 건 확실하게 비교가 되는 것들이에요. 우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친구가 나보다 키가 크면, 나보다 돈이 많으면 조금 부럽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니까 당연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것까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럼 뭐가 더 좋은 색깔입니까? 없잖아요. 그냥 취향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시끌벅적한 걸 좋아해요. 그럼 뭐가 더 나은 겁니까? 없어요. 그냥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조용한 걸 좋아하니? 그럼 너는 좀 소극적이네. 너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 그럼 너는 좀 외톨이네.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는 비교할 수 있는 것, 키, 돈, 학벌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건 확실하게 우열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취향, 가치관, 성향 같은 것들이죠. 이런 건 우열이 없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살았어요. 모든 걸 다 비교하고 모든 걸 다 우열로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 비교할 수 없는 것까지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린 거예요. 나는 친구처럼 손주를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친구처럼 여유롭게 살지 못하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근데 그게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친구는 손주 보는 게 행복한 거고, 당신은 혼자 조용히 책 읽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합니까? 없어요. 그냥 행복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분하셔야 해요. 비교해야 할 것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을. 키, 돈, 학벌 같은 건 비교하셔도 돼요. 열등감 느끼셔도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당신의 취향, 당신의 가치관,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은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건 우열이 없는 것들이니까. 그냥 당신만의 것들이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와닿지 않으셨죠?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그 말이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키도 작고 돈도 별로 없고 학벌도 별로인데 무슨 내가 나 자체로 소중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너 자체로 소중하다는 말은 키나 돈이나 학벌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취향, 당신의 가치관,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 그게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열이 없는 것들이니까.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당신이 조용한 걸 좋아하면 그게 소중한 거예요. 당신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면 그게 소중한 거예요. 당신이 책 읽는 걸 좋아하면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건 아무도 평가할 수 없는 당신만의 것이니까. 그래서 너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60살에 뭔가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생각해 봐요. 60살이 늦었다는 건 누가 정한 겁니까? 사실 아무도 정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20대에 창업해서 30대에 성공한 누구누구, 젊은 나이에 이룬 누구누구, 다들 빨리 성공한 사람들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게 됐어요. 빠른 게 좋은 거구나. 늦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진실일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KFC라고 치킨 브랜드 아시죠? 그 KFC 만든 커널 샌더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몇 살에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65살입니다. 65살에 치킨 레시피 하나 들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실패도 많이 하셨대요. 근데 65살에 시작한 치킨 사업이 대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죠. 그분한테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65살에 무슨 사업을 해요? 이제 늦었어요. 근데 그분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성공하셨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본의 모세 할머니라고 유명한 화가가 계셨어요. 그분이 그림을 시작한 게 몇 살인지 아세요? 78살입니다. 78살에 처음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관절염 때문에 자수를 못하게 되자 그림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100살 넘게 사시면서 16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기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셨죠. 78살에 시작해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뭐가 느껴지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60살이 늦은 게 아니라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게 늦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남자가 80살 넘고 여자가 85살 넘어요. 60살이면 아직 20년 넘게 남았어요. 여자분이면 25년이나 남았어요. 2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대학 졸업하는 시간이 16년이에요. 20년이면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20년이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20년이면 새로운 인생을 하나 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60살에 늦었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우리가 항상 남들과 비교해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는 벌써 손주도 보고 여유롭게 사는데, 친구는 이미 성공했는데, 이렇게 남과 비교하니까 늦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비교 대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와 비교해 보는 거예요. 1년 전에 나는 뭐 하고 있었지? 5년 전에 나는 뭘 생각하고 있었지? 그리고 지금의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그때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했나? 나는 그때보다 조금이라도 행복해졌나? 이렇게 보면 답이 달라져요. 남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한 게 보이거든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왜 빨라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빠른 게 좋은 겁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보세요. 다들 빨리빨리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20대에 돈 벌고 30대에 은퇴하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빨리 달린 친구들 중에 번아웃 와서 쓰러지는 경우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을 단거리 달리기처럼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쓰러지죠.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걸어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빨리 가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주변 풍경을 못 봐요. 천천히 가면 좋은 점이 있어요.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요. 아,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아, 저기 꽃이 피었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천천히 가면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나는 왜 남들처럼 빨리 못할까? 그럴 필요 없어요. 느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사는 게 맞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사는 게 맞아요. 당신이 느리다면 그게 당신 속도인 거예요. 당신이 빠르지 못하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속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속도로 가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60대에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20대, 30대, 40대에는 없는 것들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제 남 눈치 안 봐도 돼요. 20대는 부모님 눈치 봐야 하고, 30대는 회사 눈치 봐야 하고, 40대는 자식들 눈치 봐야 하고, 50대는 노후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평생 눈치 보면서 살았죠. 근데 60대는 다릅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손을 떼셨고, 자식들은 다 컸고, 회사는 은퇴했고,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평생 못 누렸던 자유예요. 이제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뭐라 하든, 친구들이 뭐라 하든, 이제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당신 인생이니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20대가 사업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빚더미에 앉아요. 인생이 꼬여요. 60대가 뭔가 시도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하던 대로 살면 돼요. 리스크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도하기 더 좋은 나이예요. 뭔가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잃을 게 별로 없으니까. 세 번째는 이거예요.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20대는 아무것도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60대는 다릅니다. 60년 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고, 그 경험이 무기가 돼요. 새로운 걸 시작해도 20대보다 훨씬 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대가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60대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천천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은 사실 간단해요. 당신은 늦지 않았어요. 60살이 늦은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늦은 거예요. 아직 20년 넘게 남았어요. 그 시간이면 새로운 인생을 하나 더 살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가 손주 받든 돈 벌었든
여행 다니든 그건 친구 인생이에요.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면 돼요.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이제 60대면 충분히 살았어요. 이제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되는 나이예요. 당신만의 속도로 가세요.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중간에 쉬어가도 돼요. 중요한 건 당신이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혹시 오늘 하루 조급했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요. 혹시 남과 비교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이제 그만 비교하셔도 돼요. 혹시 늦었다고 자책했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이제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당신만의 속도로 가고 계시니까요. 내일 아침 눈 뜨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들 속도에 떠밀리지 말고 당신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시작하든 언제 시작하든 어떤 속도로 가든 그 모든 것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요.